안녕하세요. 90억 경제나무입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24일입니다. 이 영상은 금이나 특정 금융상품의 매수와 매도를 권유하기 위한 콘텐츠가 아니라 시장과 투자 정보를 함께 공부하기 위한 콘텐츠입니다. 투자 판단은 충분히 확인하신 뒤 본인의 기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최근 다시 뜨거워지고 있는 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금 시장에서 다시 중요한 숫자가 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온스당 5,000달러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최근 금이 2027년까지 다시 5,000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 정확히 짚겠습니다. 5,000달러는 금이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가격이 아닙니다. 금은 올해 1월 한때 온스당 5,500달러를 넘겼다가 이후 큰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다시 4,600달러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볼 질문은 금이 처음으로 5,000달러를 갈 수 있느냐? 이게 아닙니다. 금이 다시 5,000달러를 넘어설 만큼 새로운 돈이 들어오고 있는가? 저는 이게 훨씬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다시 5,000달러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먼저 금의 특징부터 보겠습니다. 금은 주식처럼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는 자산도 아니고 채권처럼 이자를 주는 자산도 아닙니다. 그래서 금 가격을 볼 때는 금리, 달러, 중앙은행, 그리고 실제 투자 수요,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 금이 다시 올라온 첫 번째 배경은 미국 장기금리와 달러입니다. 최근 미국 장기금리가 크게 흔들린 뒤 일부 안정되는 모습이 나타났고 달러도 약세를 보이는 구간이 나타났습니다. 금에는 비교적 좋은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금은 이자를 주지 않기 때문에 실질금리가 올라가면 상대적인 매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질금리가 안정되거나 내려가면 금을 보유하는 기회비용도 낮아집니다. 그리고 달러가 약해지면 미국 밖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에 접근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을 볼 때 단순히 연준이 금리를 내리느냐, 올리느냐, 이것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실질금리와 달러가 함께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이걸 더 중요하게 봅니다. 두 번째는 중앙은행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금 시장의 중요한 수요 주체 가운데 하나가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었습니다. 세계금협회 자료를 보면 2026년 2분기 세계 중앙은행과 공공기관의 금 순매수는 약 289톤이었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62% 늘었고 1분기보다도 매수가 크게 살아났습니다. 특히 폴란드와 중국 등의 매수가 이 흐름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한 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2분기 매수는 강했지만 올해 상반기 전체 중앙은행 매수는 최근 몇 년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세계금협회에 따르면 상반기 중앙은행 순매수는 약 345톤으로 2022년 이후 가장 낮은 상반기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올해 계속 기록적으로 금을 사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1분기에는 매수가 약해졌다가 2분기에 다시 크게 살아났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요한 건 이 매수가 하반기에도 이어지는지입니다. 중앙은행이 금을 사는 이유도 우리 개인 투자자와는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금값이 오를 것 같아서 산다, 이것만은 아닙니다. 외환 보유액을 달러나 특정 자산에만 집중하지 않고 여러 자산으로 분산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 매수는 금의 장기적인 수요를 받치는 하나의 중요한 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ETF와 실제 투자 자금입니다. 전망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5,000달러도 이야기할 수 있고 6,000달러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격을 움직이는 건 실제로 들어오는 돈입니다. 최근 여기에서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8월 12일까지 한 주 동안 금 관련 상품에는 약 26억 2천만 달러가 들어왔고 8월 19일까지 다음 한 주에도 금과 귀금속 관련 펀드로 약 20억 4천만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특히 금과 귀금속 펀드의 자금 유입은 6주 연속 이어졌습니다. 이건 꽤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글로벌금 ETF에서도 다시 자금 유입이 살아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금값이 오르는 동안 ETF와 관련 펀드로 돈까지 계속 들어온다면 가격 상승을 실제 투자 수요가 뒷받침하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금값만 올라가는데 ETF에서는 계속 돈이 빠져나간다면 저라면 조금 더 조심해서 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올해 2분기 전체를 놓고 보면 금 ETF에서는 약 45톤의 순유출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다시 자금 흐름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건 한두 주의 반짝 유입이 아닙니다. 이 자금 유입이 몇 주, 몇 달 동안 지속될 수 있는가? 저는 그걸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상당히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현재 수요만으로 정말 5,000달러가 가능할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금의 장기 상승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5,000달러 가능성을 이전에 제시했던 기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투자 수요를 분석해보니 현재 투자자들의 매수 강도는 5,000달러 가격을 충분히 뒷받침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겁니다. BofA의 분석에서는 현재 투자자 매수 흐름이 5,000달러보다는 오히려 4,000달러 수준에 더 가까운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그리고 금이 5,000달러 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투자 수요가 전년보다 약 21% 증가하는 정도의 상당히 강한 수요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쉽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라갔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2억 원까지 자동으로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12억 원에도 실제로 사겠다는 사람이 계속 나타나야 합니다.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5,000달러에 잠깐 도달하는 것과 5,000달러 이상에서 가격을 유지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5,000달러에서도 계속 금을 사줄 새로운 돈이 필요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야기하는 핵심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격은 많이 올라왔는데 투자 수요도 그 가격만큼 강해졌는가? 아직은 조금 더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의견 역시 충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 생각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금을 단순히 몇 달짜리 반등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지금 금이 하나의 장기 상승 사이클 안에 들어와 있을 가능성을 비교적 높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모건 스탠리나 BofA의 전망이 아니라 제가 시장의 사이클을 보면서 생각하고 있는 개인적인 장기 시나리오입니다. 확정된 미래가 아닙니다. 제가 현재 생각하는 그림은 이렇습니다. 금은 중간중간 상당히 큰 조정을 반복하더라도 2030년 전후까지 이번 장기 상승 사이클이 이어질 가능성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 역시 금보다 훨씬 변동성이 크겠지만 2029년 전후가 이번 사이클에서 중요한 고점 후보 구간이 될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보느냐? 저는 이번 금 상승을 단순히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대만으로 시작된 움직임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국가부채 확대, 재정 적자, 중앙은행들의 금 매수, 외환 보유액 다변화, 지정학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법정화폐와 국가 신용에 대한 장기적인 우려까지 여러 구조적인 변화가 동시에 금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ETF와 기관 투자자금까지 본격적으로 붙는다면 금 상승 사이클의 힘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하나를 구분해야 합니다. 장기 상승 사이클이라고 해서 가격이 직선으로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한 원자재 상승장에서도 중간중간 상당히 큰 조정은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10%, 20% 경우에 따라서는 그보다 큰 조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금을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본다고 해서 금은 이제 안 떨어진다. 2030년까지 계속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보는 건 이겁니다. 장기적인 방향에는 상승 쪽에 무게를 두되 그 가설이 맞는지는 계속 시장의 돈으로 확인한다. 저는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금이 다시 5,000달러를 넘어갈 조건을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상승 시나리오입니다. 첫 번째, 달러 약세가 이어집니다. 두 번째, 미국 장기금리와 실질금리가 안정되거나 내려갑니다. 세 번째, 금 ETF와 기금속 관련 펀드로 들어오는 자금이 한두 주 반짝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
2분기에 살아난 중앙은행의 금 매수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국가부채와 재정적자 문제, 지정학적 불확실성, 외환 보유액 다변화 같은 흐름까지 계속 이어진다면 금의 구조적인 수요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조건들이 함께 움직인다면 금의 5,000달러 재돌파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생각하는 장기 상승 사이클이 맞다면 5,000달러는 이번 사이클의 최종 목표 가격이라기보다 중간에 지나가는 중요한 가격대가 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아직은 하나의 가설입니다. 확인은 결국 시장의 가격과 실제 자금 흐름이 해줘야 합니다. 반대로 5,000달러를 다시 넘지 못하는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볼 건 유가와 인플레이션입니다. 보통 지정학적 갈등이 커지거나 유가가 오르면 금에는 무조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가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연준이 높은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할 가능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다시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가격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장기금리와 실질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까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금에는 상당한 부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금 ETF와 귀금속 펀드에서 다시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한다면 저는 제 장기 상승 사이클 가설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에서 가설을 갖는 건 좋지만 시장보다 내 생각을 더 믿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제가 금의 장기 상승을 보고 있다고 해도 ETF에서 계속 돈이 빠지고 실질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강해지고 중앙은행 매수까지 다시 약해진다면 당연히 제 생각도 수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도 같이 보겠습니다. 저는 은 역시 이번 귀금속 상승 사이클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은은 금과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금이 안전자산과 통화적인 성격이 강하다면 은은 귀금속이면서 동시에 산업용 금속의 성격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할 때는 금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만 하락할 때도 훨씬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9년 전후를 은의 중요한 사이클 고점 후보로 생각한다고 해서 그때까지 은이 계속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큰 상승과 큰 조정이 반복될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을 볼 때는 은 가격 하나만 볼 게 아니라 금 가격, 금은비, 산업수요, ETF 자금, 달러, 그리고 실질금리까지 같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금이 다시 5,000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최근 금도 다시 4,600달러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중앙은행 매수는 올해 1분기에는 약했지만 2분기에 크게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금과 귀금속 관련 펀드로 6주 연속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분명 금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BofA는 한 가지를 묻습니다. 현재 투자 수요가 정말 5,000달러를 뒷받침할 만큼 강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 역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다만 저는 한 발 더 길게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생각하는 시나리오에서는 지금의 금 상승을 단순한 단기 반등보다는 장기 상승 사이클의 일부일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사이클 가설로는 금은 2030년 전후까지, 은은 2029년 전후를 이번 사이클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실제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네 가지를 계속 보겠습니다. 달러, 미국 실질금리, 금 ETF와 투자자금 흐름, 중앙은행 매수, 이 네 가지가 계속 금의 상승 사이클을 확인해준다면 저는 현재의 장기 시나리오를 유지할 겁니다. 반대로 이 조건들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제 가설도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결국 이번 금 시장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5,000달러라는 목표가보다 실제로 돈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저는 금의 장기 상승 사이클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클에 대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건 시장이 실제로 그 가설을 확인해주고 있는가입니다. 전망을 믿고 시장을 보는 게 아니라
시장이 보여주는 증거를 보면서 전망을 계속 수정해가는 것, 저는 그게 투자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이 다시 5,000달러를 넘어 이번 상승 사이클을 이어갈 것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아직 더 많은 투자 자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은은 이번 사이클에서 금보다 더 강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90억 경제나무였습니다.